남원시와 순창군 지역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섬진강 제방 붕괴를 두고 책임 소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비가 너무 많이 와 생긴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역대급 장마와 폭우로 전북 지역 논밭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도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남원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7월 취업자와 고용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실업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00명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북도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뚝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많았던 남원 지역의 경우 수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온정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진철 기자, 먼저 전라북도 수해 현황 알려주시죠. 12일 기준 전북 지역 비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300여 건입니다. 산사태 218건, 주택 파손 18건, 주택 침수 668건이 발생했고 논밭은 9천여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장수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50대 부부가 목숨을 잃는 등 모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 침수로 유재민 498세대, 97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아픔을 겪은 분들의 상처를 좀 하루빨리 줄어들게끔 도와드려야 할 텐데요. 피해 복구를 위한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섬진강경 제방이 무너져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남원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등 40여 개 단체 5천여 명이 수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를 돕고 있는데요. 적십자사에선 이동급식 차량을 운영해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자원봉사자들도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데요. 익산, 완주에서 나온 봉사자들도 함께 이재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35사단 장벽 700여 명도 물에 젖은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나르고 흙탕물이 된 침수 지역을 통과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해 복구를 돕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대급 장마와 폭우로 전북 지역의 논밭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농민들의 심정은 그저 허탈하고 참담하기만 한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화과 수확을 앞둔 비닐하우스입니다.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지만 성한 게 별로 없고 잎은 떨어져 나가 썩어갑니다. 폭우를 견디자마자 폭염까지 닥친 비닐하우스는 벌레 투성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애써 기른 무화과는 흙탕물에 파묻혀 벌레들이 꿰고 있습니다. 죽을 맛이지. 응? 1년 내내 내 피와 땀이 여가 있는데 후유증이 있으려가 이게 염려가 돼. 복숭아 나무까지는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 부러지고 잘 익은 복숭아는 땅바닥에 나뒹 겁니다. 마을 전체가 섬진강물에 잠겼던 남원 지역 농촌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 주택이나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번에 특별 재난구역 지정하는 것도 하시지만은 재난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살피셔가지고 이것을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주시는 게. 전북 지역 농경지 침수 면적은 최근 기준 9,114헥타로 축구장 12,000여 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보상 조건과 절차뿐만 아니라 보상 수준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률은 낮습니다.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40% 정도고 비닐하우스 농가의 경우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만 하는 건데요. 자기 부담금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뛰면요. 농작물 보험 비싸요 또.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주민들은 정부가 버팀목이 돼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특단의 조치로서 당 차원에서 결심을 하시고 정부와 합의를 거쳐서 특별 재난 지역을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농가의 비율이 전국 평균 5%보다 2배가 넘는 전북. 농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까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과 순창 지역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섬진강 뚝 붕괴를 두고 책임 소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댐 방류 조절의 적절성 여부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생긴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원시와 순창군 등 섬진강 댐 일원 6개 자치단체장들이 홍수 수위 조절 실패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금곡교 인근입니다.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 댐 방류량 확대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제방 100여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8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섬진강 댐의 급작스러운 방류가 남원과 순창, 전남 구례, 곡성 지역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창이 이번에 큰 피해를 받는데 우리 순창 지역에서 내린 비보다는 우리 그 섬진강 댐 관리를 잘못해서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우리 순창 구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댐이란 것은 본래 홍수 조절용이 목적이고 그 외에 부차적으로 생활용수라든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지 수자원공사가 제때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가서 항의를 하러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일까지 초당 400톤 내외였던 방류량을 지난 8일 오전 9시쯤 3배 이상인 초당 1,400여 톤으로 늘렸습니다. 다시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는 초당 1,800여 톤을 방류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홍수 발생 전 댐의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8일 이전부터 예비 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의 경우 예상치 못한 폭우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해 부득이 방류량을 늘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사전 방류를 했습니다. 그 방류량 결정은 그 댐 상하류 상황하고 그 댐 안전 같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제 수분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하고요. 단순히 뭐 강우량, 댐 수위 이것만으로 단순하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정하기는 좀 어렵기도.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방류량을 조절했다고 밝혔지만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예비 방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원시와 순창군 등 섬진강 일대 7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13일쯤 공동으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홍수 조절 실패 책임을 물을 예정이어서 수해 원인 논란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지역에 최고 500mm가 넘도록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내 주요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청은 50여일째 이어지는 역대 최장 장마로 도내 문화재 21곳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정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은 지붕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해 기와 한 장이 꺼졌습니다. 국가지정 사적 제408호 익산 왕국리 유적도 서, 동, 남측 궁궐 담장의 내외부가 물에 잠겨 배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북도는 우선 응급 조치를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후 추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율이 87%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12일 인력 150여 명과 중장비 20대, 양수기 등을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집계한 비피해 건수는 산사태와 주택 침수가 모두 16건, 공공시설 12건, 농작물 침수 피해는 772헥타르에 이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불티나게 팔려야 할 여름철 옷들이 장마와 선선한 날씨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도내 유통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름 옷이 팔리지 않아 도내 의류업계들은 반팔티와 린넨 상품보다
긴팔과 셔츠, 가벼운 니트 같은 가을철 옷들을 조금 이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겨울철 옷을 대표하는 패딩들도 목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경우 여름 옷들이 본격적으로 판매에 돌입하는 5월 기준 여성 의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가을 옷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어 매출액이 덜 줄었다고 안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대량으로 납품받은 여름 옷들은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으며 할인 행사를 통해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 살펴봅니다. 전북 정치권이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빠른 복구와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섬진강 제방 붕괴로 수해를 입은 금지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10일 남원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전북도의회도 수해 현장 점검과 복구에 나섰습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지난 9일부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복구를 주문했습니다. 12일에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순창 수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12일 진안군 진화늪과 성수면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특정 경제범주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직원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으나 실패하자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다수의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억여 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7월 취업자와 고용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는 94만 6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률은 약 6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는 2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천 명 감소했고 실업률도 2.1%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복구 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도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겠으니 잠들기 전까지는 적절한 냉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 30도, 정읍 32도, 그 밖의 지역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수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에 의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예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는 잔뜩 흐리다가 오후 들며 다소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산비탈이나 공사장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